안녕하세요. 영산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명세현 교수입니다. 잔소리 특강 두 번째 시간 파트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 앞쪽에 이 부분을 했었고요. 파트 2에서는 예의, 교양인, 영어 공부, 통찰력, 독서, 모닝 페이지, 기록, 개인 발행 매거진, 스토커즈, 호기심, 하류 지향, 교과서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 방관자와 스킨 인 더 게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입니다. 영산대학교가 노노 교육에 힘을 많이 쓰고 있고 예의를 되게 중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산대뿐만 아니고 예의는 인생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의를 갖춘 사람이 되자. 예의를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춤으로써 나 자신을 지키는 거죠. 노노, 공자 선생님께서 노노를 써서 공자 사상이 노노에 이제 담겨 있는데요. 그때 당시 시대 배경이 사람들이 너무 무례했어요. 예의를 알지 못해서 공자 선생님이 너무 한탄하면서 이 노노의 예의를 중시해서 썼죠. 일본이 예의 바른 이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사무라이, 무사죠. 일본의 사무라이 시대에 사무라이가 술 먹고 막 길 가다가 막 사람들 막 죽이고 그랬대요. 일본 사람들은 내가 언제 뭐 그런 일 없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양민들, 일반 국민들, 서민들은 사무라이 지나가면 이제 목숨 부지를 위해서 이제 막 예의를 갖추고 막 고개를 숙이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해서 서로 예의를 갖추는 거, 나 자신을 지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의는 여러 가지 예의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예의, 가족 간의 예의, 사제 간의, 스승과 제자 간의 예의, 친구 간, 직장 동료 간의 예의, 연인 간의 예의, 부부 간의 예의, 모르는 타인들과의 예의, 처음 본 사람한테 인터넷상의 여러 가지 예의가 있습니다. 예의 바른 것도 지능입니다. 예의 없는 사람들 조사해 보면 지능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예의, 양심, 예의 있잖아요. 예의 없는데요. 그러면 예, 그 지능이 낮은 겁니다. 그럼 쑥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지능이 있어야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텐데 기분 안 나쁘게 예의를 갖춰서 하는, 그러면 머리가 좋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하나는 앤 건이 있습니다. 법적 소송과 총 때문에 뭔가 고소고발하면 징벌적 배상에 따라서 거액의 배상금 지불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총기 휴대가 가능합니다. 신고해서. 휴대가 가능하다는 건 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예의를 잘 지킵니다. 총기 보여주고 휴대할 수 있는 텍사스주 같은 곳에서 뭐 좀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권총 차고 다니고 M4 소총 들고 다니는데 누가 그 사람한테 불량하게 굴겠습니까? 예의를. 결국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이 예의의 시작이지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정신도 필요한 상황이죠. 개인주의, 이기주의 얘기하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나만을 생각하는 게 개인주의라고 하죠. 피해를 주면서까지 나만을 생각하는 거 이기주의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 범죄죠. 요렇게 되지만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좀 이타주의적으로 하면 좋겠죠.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고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황금률도 있죠. 예의 바른 사람들은 언제나 보상을 받습니다. 2013년에 포스코 라면 상무 사건이 있어요. 아마 대한항공에서 포스코 계열사일 거예요. 무슨 포스코 ICT인가 뭔가 해서 상무가 타가지고 라면을 끓여오라고 해서 먹는데, 사실 그 비행기에서 끓이는 라면이 그 100도에서 끓지 않고 좀 낮은 온도에서 물이 충분히 뜨겁지 않아서 라면이 그냥 보통 라면보다 맛이 없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그래서 막 아마 스튜어디스 폭행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잘렸어요. 갖고 예의를 갖추어야죠. 안 그러면 이렇게 막 갑니다.
신상원 교수라고 이제 개그 작가도 하시고 유명하신 분인데요. 코미디학과. 지금 이분도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예의 바르게 행동했더니 좌석이 승급이 돼서 이코노미에서 뭐 비즈니스로 갔다. 저는 2012년에 미국 시카고에 미국 기계학회 컨퍼런스 출장을 갔을 때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부장급 이상, 책임급 이상, 부장급 이상, 또 비즈니스를 주는데요. 비즈니스에서 하여튼 뭐 좀 문제가 생겨서 제가 화내지 않고 그냥 잘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했더니 나중에 1등석으로 승급되는 그런 행운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추면 언제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 웨이터, 웨이트레스에 친절한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자기보다 그런 가불관계에서 의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미국 회사에서는 뭐 임원들, 고위직을 뽑을 때는 마지막 면접 코스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건데요. 이때 웨이터나 웨이트레스한테 막대하는 사람은 뽑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인성이 좀 별로구나. 그리고 정당한 공권력에 대항하지 말자라는 것도 한번 썼습니다. 교통경찰한테 개기지 맙시다. 교통법규 위반할 때는 면허증을 바로 제시하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죄송합니다 하고 선처를 좀 뭐 안 됐어요. 선처할 수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그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교통법규 위반할 때요. 보통 아빠가 운전하잖아요. 뒤에 애들 타고 있어요. 어린이날 어디 갈 거야. 갔다 왔어. 기분 좋은 날인데 그 교통 법규 위반 딱지 잘 안 딴답니다. 이렇게 막 뭐죠? 경고장만 준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항하지 말고 한번 밉보이면 오래 가고요. 또 잘 보이면 또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아칸소주 주지사를 하고 있을 때, 뭐 주지사라는 거 우리나라 뭐 경남도지사, 뭐 부산시장 그런 거로 보시면 되는데요. 경기도지사처럼 이 시절에 울브라이트 여사님이 이제 정치계 입문을 막 했을 때 뭔가 부탁할 일이 있었는데 울브라이트 여사님이 전문가야.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울브라이트 여사가 공짜로 제가 해드릴게요. 해서 뭔가 어려운 일인데 해줬어. 보고서 막 작성해줬어. 나중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내각을 꾸밉니다. 국무장관 후보가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쭉 있으면 그 중에서 대통령이 고르는 거예요. 근데 울브라이트 여사가 그 당시 그 후보군에 1, 2, 3등이 아니고 저 한 7등이나 8등 막 이렇게 있었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울브라이트 여사에 딱 보더니 이 양반 국무장관에서 딱 굿 하고 빨갛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번 좋게 되면 언제든지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거 타겟이라는 마트에서 미국 텍사스주 어머니들이 총 들고 다니는 그런 한번 적어봤습니다. 교양인이 되자. 스펙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교양인이 되는 것, 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양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내야 되고요. 탁월함은 훈련과 습관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꾸준히 뭔가를 해야 되면 나중에 탁월함이 오게 되겠죠. 올바른 일 하는 것도 교양인의 덕목입니다. 입장을 받고 생각하고 앞에도 황금률 얘기했죠. 내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태도로 남을 대하라. 커뮤니케이션 할 때 내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면서 남들 얘기 무시하지 말고 남의 말을 경청하는 그런 교양인이 됩시다.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합시다.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이런 것도 있잖아. 우리 만화에도.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 괜찮을까? 이런 여파가 어떻게 되지? 그런 거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 19살이 아닙니다. 20살이 넘으면 자기 말에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말을 책임지는 교양인이 됩시다. 이건 약간 교양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멘티,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뭔가 롤모델이 되는 사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공통 관심사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썸 타는 거죠. 2단계는 같이 성장하면서 높은 생산성을 내고 같이 막 열심히 합니다. 몇 년간씩 이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어느 날 스승 멘토와 제자 멘티가 있는데
제자가 너무 잘해서 스승을 넘어서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3단계죠. 그게 헤어짐입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스승한테 더 이상 배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 무슨 이야기 보면은 산에서 무술 수련하다가 스승님이 제자를 딱 불러서 제자야,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하거라. 그게 세퍼레이션이죠. 미국 드라마 라이투미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거 한번 써봤습니다. 영어 공부 중요합니다. 영어 공부는 콩나물 기르기다. 고교 고3 때 담임 선생님이신 우리 선생님께서 영어 선생님이셨는데요. 콩나물 기르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콩나물 시루 밑에가 뚫린 항아리 같은 거에다가 콩을 넣고 물을 계속 줍니다. 물이 밑으로 다 빠집니다. 그럼 다시 또 물을 줘요. 물이 다 빠져. 영어 단어 공부하면 다 잊어먹죠? 또 외죠? 또 잊어먹죠? 그러나 콩나물은 잘합니다. 공부하고 까먹고 공부하고 까먹어도 영어는 는다. 그래서 콩나물 기르기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잊어먹어도. 문법이 약해요. 딴 거는 강합니까? 단어는 잘 알아요. 뭐 회화는 돼요. 절대적인 영어 공부 시간이 필요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 하루 3시간씩 10년, 하루 10시간씩 3년을 해야 1만 시간을 뭔가 하게 되는 거죠. 영어 문법, 단어, 리스닝 모두 중요하고요. 영어 외국, 미국, 영어 영화, 영어 드라마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 학습 환경은 계속해서 좋아졌죠. 요즘 인터넷 인강도 있고 휴대폰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여러 가지 영어 강의가 있습니다. 공짜로 돈을 안 내도 들을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게 엄청 좋은 환경이 됐어요. 그러나 노력은 줄고 있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익 시험에서 내가 750점 맞겠다. 근데 보시면 알파벳도 모르는데 무슨 토익 750이 무슨 어불성설이야. 그래서 어렵다면 쉬운 책, 뭐 중학교 책을 봐도 되고 알파벳 외우기부터 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계속 포기하지 말고 하십시오. 언젠가는 영어를 써야 할 때가 옵니다. 회사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외국인 회사, 저는 다소 시스템 회사 면접을 보러 왔는데 아니 영어 면접이라는 얘기를 왜 안 해? 갔더니 프랑스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 그들이 영어로 물어봐. 그 영어 못하면 어버버하면 안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영어로 물어보길래 영어로 답변했죠. 그 영어가 그 필요한 거야. 외국인하고 회의를 해야 돼. 어떤 때는 다소 시스템 외국계 프랑스계 회사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영어 쓸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영어 공부가 많이 했던 게 도움이 됐죠. 결국 외우는 거기 때문에 콩나물 기르기처럼 까먹지만 계속해서 외우고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십시오. 김연아 선수한테 훈련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했더니 생각은 무슨 생각을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옛날 학원에 겨울에 엄동설안에 매일 새벽 5시 반부터 100분 강의하는 걸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버스 타고 갔었어요. 6주를 하는데요. 첫날 200명 왔는데 마지막 날 가니까 첫날 막 강의실 미어 터지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 가니까 5명 앉아 있어. 그냥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이 조응호 선생님이 욕쟁이 선생님이었는데 마지막 날 축복의 격려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너네들 오늘 마지막 날 온 사람들은 정말 너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훌륭한 사람이 됐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망나니는 되진 않았죠. 그죠? 성공의 8할은 80%는 일단 출석하는 거다. 출석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미국의 우디 알렌 감독이 얘기를 했던 거죠. 대학에 가서도 미시간 액션 잉글리시라고 카세트 테이프를 사서 열심히 들었는데요. 그때 뭐 어학 실습 또 이 시사 영어사가 만들어주고 막 그랬는데 금요일 날 무료 프리토킹 외국인 원어민 강사 1986년 87년 얘기예요. 몇 년 전입니까? 지금 35년 전 얘기, 34년 전 얘기인데 공짜예요. 그럼 그 강의실에서 하는데 이거를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 수백 명이 있는데도 가보면 한 10명 앉아 있어. 저도 뭐 매주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자주 참석했거든요. 그러면 원어민 강사하고 한번 프리토킹 하려면 한 번에 몇만 원씩 냈어야 됩니다. 그럼 뭐 굉장히 비쌌죠 그 당시에도. 근데 그걸 무료로 해도 안 와.
근데 그때 열심히 공부했던 게 나중에 이제 예, 외국인 회사에서 뭐 입사도 했고 뭐 영어 쓰는데 지장이 없었던 건 이때 열심히 공부했던 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통찰력. 통찰력이 뭡니까? 직관적인 판단력이다. 아, 이게 왼쪽으로 할까 오른쪽으로 할까 이거 할까 말까 이런 것들. 이런 직관적인 판단력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독서하고 책을 읽고 끝나면 안 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글도 후감도 쓰고 또 내 생각도 쓰고 독서, 생각, 글쓰기 이거 무한 반복을 하다 보면 통찰력이 발전되게 됐습니다. 독서를 하지 않으면 사람은 정체되기 마련입니다. 독서 왜 하냐?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경험은 직관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이 통찰력인데요. 이것이 그냥 뭐 가만히 사회생활하면 그게 길러지겠어요?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짧은 순간에 엄청난 판단할 수 있죠. 머리하고 복강신경촌이라고 가슴에 신경 모음이 있답니다. 머리 그 척추랑 연결되는. 그래서 뭐 무슨 심쿵이죠. 무슨 좋은 거 봤을 때 심쿵 뭐 어? 뭐 매력적인 이성을 봤을 때 심쿵하고 그러잖아요. 통찰력을 키워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어디 책을 보니까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안 알려줬대. 댓글이 중학생이 썼는지 통찰력을 뭐 기르는 뭐 왕도가 있겠습니까? 뭐 지름길은 없죠. 그래서 첫걸음이 독서다. 독서를 많이 하면 좋다. 예. 독서량이 늘면 또 책들이 서로 막 연결됐어요. 이 책이 A 책이 B 책을 뭐 언급하고 막 돼서 여러분들 방송 보면은 방송에 뭐 PD가 뭐 열심히 하지만 작가들이 열심히 뭔가 글을 쓰고 전체를 만들어갑니다. PD도 그렇고 이 양반들 책 엄청 읽은 양반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사람들 나와서 막 야부리 풀고 막 구라 피우는데 다 책에서 나온 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독서를 하세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최근에 책을 읽었던 적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이 없어요. 아, 책이 왜 없습니까? 학교 도서관, 동네 도서관 가면 책이 수백만 권씩 있어요. 그 동네 도서관 가도 웬만한 구도서관 가도 한 15만 권씩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인터넷에는 샬로우 난리지, 얕은 지식만 있는 거야. 깊은 지식은 책에 있어요. 책의 내용이 인터넷에 있냐? 없습니다. 구글이 앞서서 얘기했듯이 구글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전 세계 모든 책 등 지식을 다 인터넷에 넣는 건데 아직 못 넣었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샬로우 난리지만 있는 거예요. 얕은 지식. 독서에서 저는 이게 독서록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썼던 직관의 힘 써가지고 막 붙여놓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쓰고 해서 지금도 뭐 매일 쓰진 못하지만 책 읽을 때마다 독서록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모닝 페이지라는 책이 있었어요.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에 나온 모닝 페이지는 줄리아 카메론이라는 소설가이자 작가 겸 뭐 영화 감독도 했던 양반인데요. 마틴 스콜세지 감독 얼마 전 그 작년이었나요? 그 우리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 몇 개 부분 수상을 했었죠. 작품상, 감독상을 받았는데 그때 아이리시맨으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감독상, 작품상 같은 후보였는데 봉준호 감독 어쨌든 전설적인 영화 감독의 전 부인 엑스와이프입니다. 엑스와이프. 근데 이 양반이 글을 되게 잘 써서 이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에 보면은 매일 아침 자기의 얘기를 적어나가는 습관을 기르자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아티스트다. 그래서 일기를 써도 좋고 그냥 생각의 흐름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자서전돼서 저도 뭐 열심히 썼는데 매일 쓰기는 어렵지만 생각날 때마다 지금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뭐 쓰고 뭐막 어배 특성 뭐 이런 거 썼죠. 예, 제가 글씨는 개판이지만 어쨌든 예,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 개인 발행 스토커즈 매거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멋지죠. 이제 예전에 이제 했던 표지들 모으고 최신호 52호 표지입니다. 제가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다 표지를 만들었고요. 스토커즈를 만든 거는 2011년 12월이라 벌써 10년째 월간이었는데 중간에 좀 빼먹기도 하고 막 그래서
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도 되고 1년에 중간에 막 엄청 빼먹어서 1년치 한꺼번에 1년을 한 권으로 내기도 했어요. 하여튼 제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건데요. 뭐냐면 저의 생각하고 이달의 명언, 그 다음에 각종 매거진에 나왔던 좋은 내용들을 가져서 그 시대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뷰란 잡지에서도 제가 영감을 얻었고요. 일본의 마스오카 세이고라는 양반이 류라는 잡지를 48권 만들었는데 그것도 제가 영향을 받았고, 삼성 시절에 신태균 부사장이라고 있는 인재개발원 부원장인데요. 이분이 월간 보고서였는데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스토커즈는 그렇게 해서 돼서 PDF로 하고 있는데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요건데 링크 안 보이시죠 지금? 예, 링크 요거 다 치긴 어렵지만 제가 PDF가 이 파일이 되면 요거 링크를 찍을 수 있는데 어쨌든 찾아보시면 이제 스토커 치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인터뷰 잡지의 표지, 류, 마소가 세이고시 류, 그다음 앤디 오월 이렇게 쭉 넣어놨습니다. 열심히 좀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2권의 대충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뭐 푸드, 뭐 디지털 기기, 포토그래피, 그다음에 와인, 그다음에 전자기기, 최신 전자기기, 뭐 워치 시계, 자동차, 뭐 등등등, 인테리어 건축, 그다음에 비즈니스, 항공, 디지털 아트 등, 패션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책 소개, 그다음에 영화 소개, 그다음에 이달의 명언 등등등을 해서 제가 뭐 카툰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엔지니어들, 뭐 모든 사람이 호기심이 있어야겠지만 어떤 것에 궁금해하고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한번 알아볼까? 이런 태도나 성향, 의문을 갖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해답을 찾으려는 그런 것을 호기심이라고 얘기했죠. 호기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보면 야, 뭐냐 신경 뭐야 하지 말고 왜 그러지? 무슨 일이지? 하고 질문을 하고 거기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이 호기심이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엔지니어는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호기심이 있어야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회사도 발전하는 겁니다. 호기심은 나이를 안 먹게 하는 원동력이죠. 즉 호기심은 궁금해, 뭐지? 궁금해. 정신에서 궁금함에 대한 답을 찾고 나와 인류의 발전을 이루는 하나의 초석, 머릿돌이 되겠습니다. 자, 하류지향입니다. 이거는 우치다 타츠루 선생님, 일본 교수님이신데요. 2007년에 냈는데 일본 학생들이 학력이 저하된다는 걸 좀 신랄하게 비판한 책이에요. 문맹, 배움을 흥정하는 아이들, 일에서 도피하는 청년들, 성장 거부 세대에 대한 통찰. 배움을 그러니까 학력 저하 곡선을 분석을 해봤더니요, 점점 학력이 떨어져요. 근데 그게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지가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나 공부 안 할래라는 의지가 보였다는 얘기예요. 이 양반이 조사한 바로는. 문맹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신문, 잡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영어도 못하고 인문 교양 상식도 떨어지고 모르는 것에 대한 회피, 무시, 알고자 하지 않는 노력, 공부에 대한 반감 등이 이런 하류지향 낮은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타파하자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대학생들한테 책 읽어요? 안 읽어요. 무슨 책 읽어요? 저는 패션 잡지 봐요. 그럼 논노 뭐 그런 잡지도 있거든요. 그럼 잡지 한번 가져다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라면 글의 내용을 몰라. 글을 읽어도 일본 말로 써있는 일본 이 뭐예요? 물어보면 단어를 몰라. 왜 읽어요? 그림만 봐요.
그림만 본다. 이제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류 인생 되지 않게 해서는 이런 걸 타파해 나가자. 공부 열심히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복화광의 사회학. 대구 계명대 사회학과 최종렬 교수님이 하류지하고 비슷한 내용을 썼어요. 우리나라 대구 지역 계명대 학생들이겠죠.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좀 발전시켜서 책이 됐어요. 알지 않으려는 의지. 여기도 나오잖아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공부 안 하려는 의지가 있어. 재밌잖아요. 적당주의. 가족만이 최고같이. 그래서 그러나 결론은 그냥 분석을 한 건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합시다. 일본에서 또 타치바나 다카시 선생도 2001년에 20년 전에 벌써 도쿄도생은 바보가 됐다는 내용을 썼어요. 명문 도쿄도생을 찾아봤는데 교양이 없어. 그렇다고 뭐 전공 지식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게 문과, 이과 분리하면서 또 뭐 일본도 수능 시험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 뭐 무슨 역사를 빼요 뭐 하면은 이제 공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동경대면 일본의 동경대면 한국의 서울대랑 같은 급이잖아요. 거기 있는 학생들이 엄청 놀라울 정도로 무식함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무식하냐면 나폴레옹 황제 프랑스 여기 이 그림 많이 보셨나요? 저도 가끔 물어보면 모르는 학생도 있어. 나폴레옹이 뭐야 하는데 나폴레옹 얘기를 하다가 잘 얘기가 안 통해서 교수님하고 제 학생하고 얘기하는데 나폴레옹이 꼬냑이 있거든요. 이 나폴레옹을 모델로 만든 꼬냑인데 이 나폴레옹이 술이로 알고 있는 거야. 이 사람 요건 간데 없고 술만 아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를 몰라? 나폴레옹 군인 출신인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요 빨갛게 현대 사회 교양의 필수 아이템을 쭉 적어놨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파워 엘리트들 그래서 일본 지금 또 일본 욕하면 그럴까 일본 그래서 보면은 정치인들 막 후지잖아요. 막 그냥 수준이 야하잖아. 상식도 없고 무지와 어리석음이 판치고 그냥 국민은 그러려냐고 뭐 몇몇 엘리트들도 후져. 그러니까 일본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지 몰라. 교과서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 이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문맹률이 우리가 매우 낮아요. 글은 다 읽을 수 있어. 근데 문맹률이란 게 사실은 가나다라 읽는 게 아니라 문맹률이 무슨 뜻이냐 이걸 알아야지 문맹이 아닌 거예요. 문맹률이 뭐예요 하면 이제 문맹인 거예요. 15%가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한다. 중학생 중 15%가 기초문해, 그 다음에 역량, 인성자질에 이런 글 읽기, 수학 이해하는 거, 과학, 정보통신, 재정, 문화 및 시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떨어지고 있다고 해라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그게 가정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학교에서도 이거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이런 애들을 포기하지 않고 잘 가르쳐서 적어도 뭔가 문맹이 아닌 교과서를 이해할 수 있는 SNS나 그런 글이 아닌 장문의 글을 읽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줘야 된다는 게 이제 얘기입니다. 결론 막 떠들고 있지만 잔소리 특강 공부 좀 해 공부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 방관자와 스킨 인 더 게임 이거는 스토커즈 매거진 2020년 6월호에 제가 낸 건데요. 스토커즈에 낸 건데 방관자 바이스탠더를 방관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스킨 인 더 게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현실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면 옆에서 이런 방관자들이 많아요. 옆에서 바라만 봐요. 그냥 응원만 하고 잘한다 하고 있어요. 모내기 하러 가서 이항기 자동 모심기 기계를 한 10분 정도 본 다음에 나 농사 졌어 접었어 그거 아니잖아요. 1년 365일 가서 김 메고 뭐 모내기 하고 무슨 하여튼 그 엄청 많잖아요. 그다음에 밭일도 하고 그래야지 농사하는 거지. 10분 이항기 몰고 무슨 농사졌다고 얘기를 해. 전문가인 사람들도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떠드는 사람 보면 그냥 속 터지는 분들도 많아요. 저런 사람이 저따 얘기를 하나? 말은 참 잘해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투성이 말하는 것도 몰라.
쪽팔 창피한 줄 몰라. 그래도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스킨 인 더 게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 뛰어든 군인들처럼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 얘기 좀 썼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막 세수하고 출근버스 타고 회사 가서 아침 테이크아웃 받아가지고 자리에서 막 먹으면서 일 8시 20분에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회사 가서 상사한테 깨지고 막 회의 열심히 참석하고 12시에 점심 먹고 다시 오후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5시 반 되면 또 저녁 먹으러 가서 회사 식당에서 또 저녁 먹고 아침 점심 저녁 회사에서 다 먹어. 10시 반까지 하고 다시 퇴근 버스 타고 집에 가면 12시야. 씻고 자. 다음에 또 학교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 주말에도 나와. 이걸 한 1000번, 2000번 정도 해야 아 회사 일 좀 했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더 달 이상한 데 다니다 아 회사 좀 다녀봤어.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한 1000번, 2000번 다녀야 돼.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요새 뭐 진짜 사나이, 가짜 사나이 뭐 예능 프로그램 나오는데 그거 보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아이고 캠핑이네 뭐 군대 하지만 예쁜 모습만 나오잖아요. 수천 개 계단 전방 가면은 철책선 근무하면 계단 수천 개 춥죠. 배고프죠. 그다음에 억압되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바이스턴더가 되지 말고 책임을 지고 현실에 참여하는 스킨 인 더 게임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게 제 잔소리입니다.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많죠. 사무직, 생산직, 군대, 육체노동, 인간 대면 응대 업무, 엄청 힘들죠. 촬영 편집하는 거, 방송국, 그 여성 엄마들 임신, 출산, 육아, 가사노동 엄청 힘듭니다. 자영업, 공부하기, 농업, 힘들죠. 여러 가지. 뭐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데 그걸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요. 안 해보고 판단하지 마. 10분 해보고 판단하지 마. 일주일 해보고 판단하지 마. 물론 택배 상하체 1시간만 해도 이제 이거는 엄청 힘들구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조금 길어졌는데 시간이 이렇게 해서 잔소리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